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닙이 항암제 내성을 억제합니다. 이미 리보세라닙은 항암제 내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의 자매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네이처 자매지 이름에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과 같은 후기 임상 결과보다 전 임상과 같은 초기 임상 결과가 실렸습니다. 왜 초기 임상 결과일까? 폐암세포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이 아닙니다. 세포에서 리보세라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리보세라닙이 베타카테닌의 신호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작용기전을 알아낸 것입니다. 정말로 베타카테닌 신호가 높으면 항암제 내성이 생기고 베타카테닌 신호가 낮으면 항암제 내성이 안 생길까요? 흑색종 암세포 조직으로 실험했습니다. T세포가 침범한 암세포는 106개였고 T세포가 침범하지 못한 암세포는 91개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T세포가 침범한 암세포는 높은 베타카테닌 신호를 4%만이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T세포가 침범하지 못한 암세포는 높은 베타카테닌 신호를 49%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타카테닌 신호가 높은 암세포는 T세포가 침범하지 못한 것입니다. T세포가 침범하지 못한 것은 면역항암제가 효능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내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베타카테닌이 흑색종에 대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방해한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베타카테닌은 어디에서 왔을까? 암세포들이 대량으로 생산한 것입니다. 왜? 면역세포로부터 암세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죠. 흑색종에서 면역항암제는 베타카테닌 신호가 높으면 방해를 받습니다. 리보세라닙은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흑색종에서 면역항암제와 리보세라닙을 병용하면 시너지가 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타카테닌은 여러 암종에서 과발현합니다. 흑색종 말고 다른 암종도 있을까요? 대장암에서도 베타카테닌 신호가 높아집니다. 여러 암종에서 베타카테닌 신호가 높다는 건 리보세라닙이 여러 암종에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베타카테닌은 왜 많아지는 걸까요? 동그라미는 세포입니다. 왼쪽은 베타카테닌이 적은 세포이고 오른쪽은 베타카테닌이 많은 세포입니다. 차이점은 WNT 단백질에 있습니다. WNT 단백질이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왼쪽 세포에서는 베타카테닌이 인산화되어 분해됩니다. 그러나 WNT 단백질이 수용체에 결합한 오른쪽 세포에서는 베타카테닌이 분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쌓이게 되죠. 베타카테닌을 분해하는 건 왼쪽 세포에 보이듯이 GSK3, 액신, CS1, APC 복합체인데요. 합쳐져 있죠. 오른쪽 세포에서는 이 복합체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분리가 되어 있죠. 베타카테닌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조받는지 세포핵으로 이동하면서 전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는 WNT 단백질이 수용체에 결합해서 베타카테닌이 많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암세포에서는 WNT 단백질이 없는 상황에서도 베타카테닌이 쌓입니다. 그 이유는 베타카테닌을 인산화시키는 복합체 중에서 APC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망가졌냐면 APC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대장암의 80%가 바로 이 APC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APC가 망가졌기 때문에 세포 내에 베타카테닌을 인산화시켜서 분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WNT 단백질이 없어도 APC가 망가졌기 때문에 베타카테닌은 분해되지 못하고 세포 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카테닌이 많아지다 보니 더 깊숙한 세포핵에도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암세포 증식을 몰고 오는 다수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베타카테닌은 어떻게 세포핵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인포틴 11이 베타카테닌과 결합해서 세포의 핵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포틴 11을 제거하면 베타카테닌이 세포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베타카테닌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흑색종, 대장암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베타카테닌의 신호를 차단하면 흑색종에서는 T세포의 침투력을 높일 수 있고 대장암에서는 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바로 이 베타카테닌의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베타카테닌 신호 경로는 여러 암종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리보세라닙 논문에서도 여러 암종에서 과발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 암종에서
베타카테닌 신호가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닙은 적응증을 확장하면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암종에서 작동하는 단백질이 베타카테닌이기 때문에 베링거 인겔하임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 유전자나 바람 단백질은 약물 치료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베링거 인겔하임은 베타카테닌을 공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리보세라닙처럼 다른 약물들에서도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하면 항암 효과가 있을까요? 구충제 니타소자나이드도 리보세라닙과 마찬가지로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결장암과 전립선암 세포를 없앨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은 니타조사나이드가 베타카테닌의 활성화를 억제하면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앞서 흑색종에서 면역항암제가 효능을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하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에 침투합니다. 정리하면 베타카테닌은 원바람 유전자 단백질이므로 활성화되면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런데 리보세라닙과 니타조사나이드는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항암 효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HLB 상무의 인터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하면 면역항암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 문제가 제기되는 면역항암제와 리보세라닙을 병용해서 약효를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고 인터뷰한 것입니다. 왜? 리보세라닙이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하면서 T세포가 암세포에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하는 것 자체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을 보여줍니다. 리보세라닙은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하면서 공격과 버프를 동시에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병용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베타카테닌은 우리 몸에 없으면 좋지 않을까요? 베타카테닌은 대뇌피질의 성장에 관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대뇌피질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그 이유는 뇌세포가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왜? 베타카테닌이 뇌세포가 계속 분열하도록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성장하다 보면 두개골 안에 꽉 차게 될 겁니다. 비좁게 되죠. 그러면 접혀지면서 주름이 잡힌다는 겁니다. 마우스의 뇌는 표면이 부드럽고 평평한 반면에 인간의 뇌는 표면에 주름이 져 있습니다. 표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양이죠. 연구팀은 궁금했습니다. 뇌가 평평한 마우스에게 베타카테닌을 과다 발현시켜서 세포 분열을 멈추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 마우스는 인간처럼 주름 잡힌 뇌를 가지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대뇌피질이 극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아마 더 똑똑해졌을 겁니다. 결국 세포 분열이 멈추지 않게 하는 베타카테닌은 뇌세포가 성장하는데도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데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테닌이 세포 분열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포 분열이 멈추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던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리보세라닙은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합니다. 베타카테닌은 면역항암제 내성을 불러오고 암세포의 성장을 불러옵니다. 리보세라닙은 베타카테닌 신호를 차단하면서 내성을 극복하고 항암 효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 암종에서 베타카테닌이 작동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은 여러 적응증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면역항암제의 내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병용요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요법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